제가 비트코인을 신압으로 저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비트코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이유는 정부가 됐든 어떤 경제적 상황이 됐든 어떤 사회적 상황이 됐든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모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루하루 시간이 가서 신압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회 뉴스가 됐든 어떤 사회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점점 배제하고 나의 선택으로 어떤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은퇴를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만 팔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고, 제가 현재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신경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저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건 한익의 정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나 옷 사는 것이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맞지만, 식료품 가격이 높아서 내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 정도는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부동산이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월세를 살고 있어서 부동산이 오르나 내리나에 대해서 알 바는 아닌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뉴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를 강하게 흔들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강하게 흔들 수 있는 것 중에 1번이 우리나라에선 압도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만약에 자산이 10억이 있다면 그 10억을 은행에 넣는 것과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것, 알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것,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 이렇게 갖고 있는 것에서 예금에 넣는 것은 당연히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예금은 차치하고, 내가 이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자산에 저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자산에 비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이런 자산들에 비해서 부동산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세금이 낮죠. 각종 공제들도 있고, 주식 같은 것도 판매를 해서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려고 하면 22%씩 세금을 맞는데, 부동산은 오래 살면 빠져, 노인네가 가지고 있으면 빼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세금이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할 정도로, 매년 사고 팔고 이러지 않으면 그런 상황인 것이 현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부동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수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채부심 아저씨 유튜브를 이제 꼬박꼬박 영상을 가능하면 챙겨보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싶고, 기본적인 채부심 아저씨는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것을 원하는 저랑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저씨가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 아쉽다. 안정화를 하려는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영상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 12월에 곧 공급 대책이 나오려고 하는데, 최근 영상에서 말씀하시기를 9월 대책에서 이미 핀트가 틀렸다. 그때 공급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올바르게 정책을 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계속 실거래가가 계속 높이 찍히고 자산이 서울로 모이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점을 개탄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100% 동의하는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어떤 정권이든 원하지 않죠.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치 성향을 이야기할 때 너는 진보냐, 너는 보수냐, 너는
급진주의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뭐 유발 하라리 아저씨가 얘기하신 거긴 한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보수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죠. 보수는 건드리지 말고 놔둬라라는 입장인데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저는 놔두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스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최소로만 건드리고 놔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를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제 아쉬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들은 보수는 있지 않고 진보와 급진주의자로 현재 21세기에는 점점 나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는 요구가 많다면 내가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걸 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뭐 관료가 됐든 뭐 정부 사람들이 됐든 그들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그냥 정상화 시키면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산의 보유세가 너무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식만 해도 그것을 돈을 바로 찾으면 22%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동산은 실제로 그럴 일 없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주식을 사고 싶거나 비트코인을 사고 싶거나 코인을 사고 싶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랑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을 해주는 게 다른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 전체 은행의 대출의 70%가 부동산 대출인 것도 그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정치인들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수도권에 지금도 서울 중심가는 아니지만 서울 이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서울에 붙어 있는 부분에 빈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그냥 무조건 다 밀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으로 나라에서 땅을 그냥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때려 넣으면 되는 거고, 당장 내리고 싶으면 내년부터 보유세를 현실화 시키면 되는 것이고, 지금 한 0.2% 정도 되니까 2% 정도 만들면 10배가 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정상화시켜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심플한 방법을 절대 정치인들은 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은 왜 그럴까? 저 위치에 오른 사람은 말로는 부동산을 정상화시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는 상황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공급 대책이 나오든 공급 할아버지 대책이 나오든 어차피 서울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을 것이고 계속 그 어떤 호구가 계속 사주냐 계속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 영상을 보는 10명 중에 9명은 비구독자 분들이시니까 열심히 부동산 사셔서 너희들끼리 열심히 애써서 돈 모으시고 저는 월세를 살면서 비트코인을 잘 모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라. 계속 그렇게 부동산만 추정하면서 사셔라. 그리고 그 부동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정치인 덕분, 내가 잘 되면 정치인 덕분, 내가 안 되면 정치인 탓, 상대 탓,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계속 살아가셔라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살아가실 거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극우 성향이 있으셔서 제가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를 물어보면 예전에는 되게 어렵게 사셨는데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옛날보다는 전체적인 사회가 좀 여유로워졌죠. 예전에는 먹을 게 걱정이 있었는데 전후였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거는 저는 그것을 그 시대를 살으셨었던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분들이 각자 다 잘하셨기 때문에 그 각자 한 명 한 명이 잘하셔왔고, 그리고 세금을 열심히 내셔서 우리 각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잘 살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장모님은 나란민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아저씨를 비롯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고로 빨갱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과거를
내가 바라보더라도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어차피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든 가격이 내리든 욕할 사람은 계속 욕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면,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면 풍선 효과 나온다고 지랄될 사람은 어차피 지랄되는 거고, 놔두면 놔둔다고 지랄될 사람은 지랄되는 거고, 결국에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도생의 시대, 이 피아트 시대의 피아트 스탠다드의 이제 끝은 항상 어떤 스탠다드의 끝은 이제 각자 도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저축할 수 있는 방향을 올바른 시야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때문에 부들부들 거리고 있는 이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나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월세를 밀리지 않도록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